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납부 시기와 방법, 그리고 도대체 원천세 신고라는 것을 왜 해야 하는지 오늘 5분 특강으로 알려드릴 현백세무회계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그 다음으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인건비 신고와 관련된 이 원천세 신고입니다. 그리고 세무회계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입사하자마자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원천세 신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원천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건데요.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사실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국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법상으로 얘기했을 때는 거주자를 일컫죠. 그 내국인에게 근로소득만 지급하거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만 있거나 혹은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자 배당 소득이 있거나 외국 법인이나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과도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모든 공부에서 기본 개념이 중요하듯이 오늘 이 원천세 신고, 납부 방법 등을 배우기 전에 이제 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세란 일반적으로 어떤 소득 받는 자에게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퇴직 이런 소득을 지급을 할 때 해당 소득을 지급하고 그거에 맞는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사업주가 대신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세 신고라고 해요. 이 원천세 신고는 제외 대상이 되는 소득도 물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거 소득 외에 양도소득 이런 거는 제외 대상이 되는 소득이고요. 이자 배당 소득 중에 국외 금융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중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이나 인적용역 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중에 국외 근로소득, 기타 소득 중에 뇌물, 배임, 알선수재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이미 계약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 제외가 되는 소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할 때 신고 납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에 가시면 거기에 원천세가 있어요. 뭐 부가가치세, 뭐 법인세 이런 세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원천세가 있습니다. 원천세에 들어가셔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파일로 변환해서 제출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도대체 언제 해야 하는가? 자, 언제 해야 하냐면 매월 어떤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기별로 승인, 지정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급한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원천세 신고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세무상 적격 증빙이라는 거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렇게 4가지죠. 그리고 그 외에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도 인정이 되기도 해요. 이 원천세 신고는 적격 증빙 뭘로 제출이 되는 거냐면 원천세 신고서는 이 인건비 신고에 대한 적격 증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신고에 대한 적격 증빙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 명세서 이것을 일컫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오늘은 이제 원천세 신고 납부 시기와 방법, 그리고 도대체 이 원천세 신고는 왜 하는지에 대해서 5분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